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수사대 코너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정치수사들을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귀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복귀왕입니다. 예,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자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한 검사장 상식적인 결과라는 소회를 밝힌 반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술적인 한계가 아쉽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두 분의 평가 차례로 들어보겠는데 먼저 복귀왕 전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예, 뭐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수사가 얼마나 진척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가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에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과거에 김건희 씨 녹취록에도 무슨 자료 있으면 한동훈이한테 갖다 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가까운 사람인데 그 본인이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검언 유착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가장 핵심 증거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네. 결국은 증거 제출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증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이제 무혐의 이렇게 그 처리가 된 건데요. 저는 뭐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무혐의 처리하는 건데 네.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 휴대번호 비밀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네. 궁금합니다. 뭐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검찰에서 제19감사기 수사를 그동안 했던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최소한의 여론전이라도 펼치는 것이 그동안의 검찰의 모습이었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난번 공수처에서도 그 고발 의뢰 사건,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휴대폰 관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법적으로 피해가면서 휴대폰 제출이나 이런 것들 임의 제출을 하게 되면 압색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 했거든요. 이번도 휴대폰은 검찰이 확보를 했으나 비밀번호를 몰라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본인이 떳떳하다면 네. 저는 알려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별건으로 튈까 봐 그랬다라고 하는데 같은 검찰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별건 수사는 이제 뭐 금지해라라는 것이 지침화돼 있다고 들었는데 네. 관련해서 검찰인데 별건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고 예. 법을 잘하는 사람이 교묘하게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피한 결과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검찰의 같습니다.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 또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었다. 그런 평가네요. 글쎄, 그냥 이른 주장을 하는 거고요.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든 좀 뒤집어 보려고 시간도 끌고 또 서울중앙지검의 그 검사장은 그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안 하고자 시간 끌고 뭐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하는 네. 모양새가 됐는데요. 처음부터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보면 이런 사건은 더군다나 뭐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 수사가 안 됐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채널A 기자의 휴대폰은 이미 풀렸던 거 아닌가요? 그럼 둘이 뭐 주고받은 내용이 아니 두 개 중에 하나는 똑같은 내용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채널A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분석을 했는데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게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안 되는 거를 대선 때까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좀 냄새를 풍기면서 시간을 끌다가 이제서야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뭐 사필 기정이다. 당연히 무혐의가 될 사건이었고 진작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간을 끌었던 것이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 저는 아쉬운 것은 소위 채널A 사건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이철이라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뭐 창업주죠. 지금 사기로 장기 복역 중입니다만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이철 회장과 관련해서 신라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네.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시에 흐지부지 돼버렸거든요. 이 부분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건 언젠가는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라젠과 관련해서는 이게 시가총액이 10조가 훨씬 넘게 올라갔어요. 이거로 인해서 속아서 주식 투자했다가 피해본 개미 투자자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예. 이 신라젠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근데 신라젠 그 관련한 내용을 또 들어가면 너무 또 복잡해지고 지금 일단 그 남부지검에 있었던 금융수사 팀이 지금 해체가 된 상황.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해체해 버렸죠. 예. 자, 계속해서 그냥 한동훈 검사장의 얘기를 좀 계속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검사장은 아무래도 윤 당선인과 좀 가까운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용 가능성을 여러 군데서 점치고 있어요.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민주당의 의견 그리고 또 당연히 중책을 맡아야 된다는 의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조금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신라젠 수사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때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행사를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남부지검이 금융범죄 아니 그 특파청입니다. 근데 거기 증권범죄수사단을 해체해 버렸어요. 인사권을 활용해서 그것을 해체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데 당시에 이 수사를 지휘한 총책임자는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단을 해체해 버렸다니까요. 법무부 장관이. 그것이 일방적으로 수사단을 해체해 버렸는데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나요? 일방적으로 그것이 총장의 동의 없이 일방 통행이 가능하다는 그랬죠. 이야기입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다라는 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말씀드리고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할 거다. 그리고 독립운동하듯이 버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검찰총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 윤석열 당선자에게는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런데 공무원인 검사 한동훈의 모습은 공무원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권 후보로 발돋움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가감없이 다 던졌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제 판결들이 보면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이 사실 민간에서 거의 그 검찰 물빼기 이런 기간도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선거 기간 동안에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 한동훈 검사장을 요직으로 앉힌다라고 하면 저는 그야말로 대통령 손아귀에 있는 검찰 조직화 되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참는 것이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리는 것이다라는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한동훈 검사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했죠. 그러니까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 검사를 할 때 그때 소위 얘기하는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정말 독하게 했습니다. 네. 수사를 독하게 하는 검사로 이름이 나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동안 본인들이 했던 나쁜 짓들이 드러날까 봐 좀 겁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어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을 상당히 겁을 내고 그 자리 가면 안 된다. 그런 목소리를 벌써부터 내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서울중앙검사장에 발탁한 당시 윤석열 검사는 대전 고검 검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 보면 그 직책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장 승진도 채 하지 못했던 당시 윤석열 고검 검사를 이제 서울중앙검사장으로 발탁을 했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몇 년 지났어요. 지금도 검사장이 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게 수사권이 없는 자리기는 합니다만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검사장을 가든 아니면 어디 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가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예. 자, 근데 또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오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이 됐어요.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이거 좀 시기가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시민 전 이사장께서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 그렇죠. 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도 그 당시에 그 반부패 검사 그 정확히 제가 명칭 풀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반부패 수사부 거기에서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공방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1년쯤 후에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사과를 올렸고, 다만 여기에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당시 부장을 개인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다라는 입장은 지금도 견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렇게 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리고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구형 1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센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거의 네. 그 구형을 한 건데, 네. 그야말로 검찰의 새로운 정권의 입맛 맞추기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런 겁니다. 그 엊그제도 한번 그랬잖아요. 뭐 오비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그 경찰 견을 껴안는 이런 그 처음 사진을 좀 연출을 했겠죠. 나온 날 공교롭게도 그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 통합 정신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특히 경찰, 검찰, 그러니까 과거에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알아서 기인다고, 알아서 수사할 거라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 우리 민주당은 그래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사와의 대화라는 것을 아마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로 사실 그 정권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윤석열 그 당선자는 과거에 문재인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고 그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씨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를 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사실 불협화음이 생기고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5년짜리 어디 정권이 우리 검사한테 대들어, 이런 말이 실감난다라는 장면입니다. 그 5년 내내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은 사실상 정치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미 널리 알려지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냐? 이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는 그 구형량이 좀 센 편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이나 본인에 대해서 검찰이 불법 계좌 추적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기소가 되기 전에는 내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다, 잘못했다는 사과문을 올렸어요. 근데 기소가 된 이후에는 말을 다시 바꿨거든요. 난 죄 없다. 네, 예. 오해할 만했다. 내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대선 훨씬 전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공판을 한 거죠. 그건 뭐냐면 검찰의 구형이 벌금형이 나가면 보통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하는 게 아니고 구약식 한다 그래서 벌금형 구형을 합니다. 네. 근데
기소 단계에서 벌써 이거는 징역형의 구형을 할 그 재판으로 넘긴 거였거든요. 정식 재판에 그 넘긴 겁니다. 그걸 통상 실무적으로는 구공판 한다고 하는데요. 구공판이요. 그러니까 징역형의 구형은 이미 기소 단계부터 예상이 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뭐 법률가들은 보통 개전의 정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게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거에 비추어서 징역 1년 정도는 통상의 구형량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지방선거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혜 전 대변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지금 윤심이냐 사출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윤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윤심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에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입지자를 내보내는데 당에 유력한 사람의 어떤 추천이나 권유가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의 중진들이 적극 권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시민 전 의원이 최근에 출마를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유승민 의원. 두 분 성함이 약간 비슷해갖고 가끔 헷갈려요. 예. 유승민 전 의원에 비해서 그 전에 출마 선언을 했던 후보들이 다소 대중 인지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중진 의원들의 출마 권유가 있었고 이게 윤심이라는 게 사실은 경기도 같은 큰 선거판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 룰이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인구가 1,35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대상이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당원 숫자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가 누구를 지원한다 그래갖고 그게 표심이 움직일 만한 선거판이 아니에요. 워낙 네. 선거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윤심 때문에 뭐 김은혜 의원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의 후보를 놓고 조금 논란이 좀 많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한 논란이고 또 다른 후보 마땅한 후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 내에서는 어떤 기류가 있습니까? 예, 뭐 저희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핵심 지역은 경기도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경기도가요? 예, 경기도는 뭐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후보들이 지금 경선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좀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요. 서울과 부산은 불과 1년 전에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양쪽 지역 다 그 지도부들이 책임지고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그만큼 중량감 있는 후보가 없는 것이 예. 우리 민주당의 한계인 거죠. 뭐 서울이 상징하는 바는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물러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불쏘시개 역할이라도 내가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내놓거나 혹은 흥행면에서 설령 패하더라도 아름다운 패배나 다음에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패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 있는 후보들을 좀 내세우면서 이런 비판이 있으면 이게 좀 시너지 효과를 상승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텐데 현재는 그저 대선 책임론 정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도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이 논쟁이 좀 가슴 아프고 제가 보아온 송영길 대표는 그렇게 사심 중심으로만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예, 그렇군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면은 이재명 고문도 보궐선거 출마를 고려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복귀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인혜 의원 출마한다고 하니까 실제 되면 용인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이제 송영길 의원 나오면 이제 인천 개항 아니냐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이제 큰 선거에서 패배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몸과 마음 추스리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다시 좀 이렇게 힘을 좀 받아서 나서려면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이지 않게 응원해주는 이런 역할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부터 직접 후보로 나서는 것은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사실 너무나 큰 것이고 민주당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 바람은 가질 수 있겠는데 예. 과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제가 보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게 짧게만, 예. 상식인데 그 상식이 안 지켜지는 경우를 많이 봐와서 예. 특히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왜냐하면 마시고요. 어떤 아니, 식으로 나올지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대선 말씀이시네요. 직전에 예. 586 이제 우리 다 예. 용퇴하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 바로 출마하시는 걸 봐서 예, 두고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복귀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남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